자,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합헌적 법률 해석이 나오죠. 자, 요 개념이 이제 또 앞부분에서는 꼭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거기 보면 이제 개념을 보시면 합헌적 법률 해석은 외형상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일지라도 헌법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위헌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 기법을 말한다. 자, 이와 같은 합헌적 법률 해석은 해석 대상이 법률이므로 헌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 해석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이죠. 합헌적. 자, 일단 이건 법률 해석이다. 헌법 해석의 일종이다. 이러면 틀려요. 헌법 해석이 아니고 법률 해석의 일종이다. 그래서 어떤 이제 A라는 법률을 해석하면서 보니까 이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합헌적인 요소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합헌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위헌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가급적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거.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의 목표예요. 법률의 효력을 지속하는 거, 지키는 거. 이게 목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규범 통제라는 겁니다. 규범 통제. 규범 통제. 그러니까 이 규범 통제라는 게 뭐냐면 문자 그대로 규범을 통제하는 거예요. 규범, 법규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위헌법률 심판제도 생각하시면 돼요. 위헌법률. 법률의 이 위헌 여부를 심판해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위헌 결정을 해서 효력을 상실시켜서 결국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 뭐겠다. 헌법의 효력. 헌법의 효력을 지속하는 거. 이게 목표예요. 헌법. 그러니까 지향점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이게 공통적인 건 뭐냐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에요. 여러분 이제 헌법이 있죠. 법률이 있죠. 이제 명령 이렇게 조례 쭉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법률을 해석할 때 합헌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헌법이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합헌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헌법이 그러니까 입법의 지침이 되고 해석의 기준이 돼요. 그런데 또 규범 통제를 하는 이유도 헌법의 하위 규범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위헌 결정을 해서라도 헌법을 지켜야 돼요. 왜? 헌법이 최고 규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공통적인 이론적 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페이지 그 표에 보면 합헌적 법률에서 규범 통제. 첫 번째 칸에 이론적 근거는 똑같죠. 헌법이 최고 규범이다. 잘못된 게 아니라 맞는 얘기야. 헌법이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합헌적으로 해석도 해야 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퇴출시켜서라도 헌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쪽이 강조되면 이쪽이 약화되고 이쪽이 강조되면 이쪽이 약화돼요. 자,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은 반드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도 돼요. 근데 이 규범 통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못해요. 지금 위헌법률 심판 이런 이제 규범 통제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헌재에게 있죠. 헌재가 지금 이제 위헌법률 심판 하잖아요. 헌법재판소 권한. 아까 이제 헌법재판의 유형 중에 첫 번째 봤잖아요. 이런 권한을 헌재가 행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근데 합헌적 법률 해석은 꼭 헌법재판소가 아니어도 다른 국가기관도 할 수 있어요. 왜? 그건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니까. 이건 입법권을 존중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헌재가 잘 생각해. 법률을 누가 만들죠? 국회가 만들죠. 국회의원은 300명, 국민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선거로 뽑은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헌재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이렇게 위헌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에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압도적인 이제 찬성을 얻어서 통과시킨 법인데 헌법재판관 9명 국민이 선거로 뽑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출된 권력이라고요. 선출된 권력. 국회의원들은. 근데 이제 선출되지 않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6명만 찬성하면 어렵게 만든 법률도 날려버릴 수 있는 거. 얼마나 이게 강력한 권한입니까? 우리 신영정수도 이전 투표조치법 봤잖아요. 국회에서 정말 어렵사리 합의해가지고 국민들도 기대하고 원하는 법이었는데 헌법재판관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는 바람에 한 방에 훅 날아갔어요. 그런 막강한 권한이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될 수 있겠어요? 헌법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사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해서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인사청문 다 거치고 철저히 검증을 해서 헌법재판관이 되도록. 일단 재판관이 되는 순간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어요. 임명한 대통령이라도 선출한 국회라도 소신껏 임기 동안 특별하게 이 재판관들이 막 사고 쳐가지고 뇌물 받아가지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는 한 6년 동안.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 헌법재판관들 보세요. 6년 임기 안 채운 재판관들이 최근 10여 년 헌재 설립하고 나서도 거의 없어요. 다 6년 따박따박 다 채웠어. 그거는 이제 헌법과 법률에서 확실하게 신분보장을 받는 거, 소신껏 재판한다는 거. 대법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에요. 이런 권한이 행사되는 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막강한 권한을 왜 주냐? 왜? 국민의 대표가 아닌 국회에서 만든 법이면 그만인 거지. 이게 바로 형식적 법치지 악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장치를 둬가지고 국회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국민의 숨은 뜻이야. 그러니까 헌재가 아쉬운 결정도 했지만 잘한 결정이 훨씬 많잖아요. 이제 그걸 생각한다면 아쉬운 결정에 대한 건 충분히 이제 상세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그 개개의 사건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공부하겠지만 수많은 유명한 역사적인 판례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외교부가 분쟁 해결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은 원폭 피해자들 헌재가 다 위헌 결정을 했어요. 친일파 재산 국고 기소하는 건 그 특별법은 당연히 또 합헌이라고 했던 거고 친일파들은 위헌이라고 다퉜지만 그래서 수많은 이제 많은 판결들이 있어요. 과외 금지 사건 위헌 결정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이제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이제 하나씩 다 보게 된다. 그러니까 잘한 결정들이 훨씬 많아. 그 법들을 누가 만들었죠? 국회가 만들었어요. 국회가. 알고 봤더니 악법들을 국회가 만들었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이게 바로 실질적 법치지 현대사회국가헌법의 대표적인 이제 이 징표인 거예요.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이라고 판단되면 아웃시키는 거, 견제하는 거죠. 아무리 국회에서 만장일치 통과된 법이라도. 국회의원들도 여러분 이제 선거 때는 정말 겸손하죠. 90도로 절하고. 근데 지금 목에 딱 힘주고. 그런 거 보세요. 국정감사 할 때도 그냥 나름대로 어떻게 한번 튀어볼까, 스타가 돼볼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언론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역공을 받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다 그게 생중계 되는데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들이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그 야구도 잘 모르면서 막 이제 손동열 감독 이렇게 손동열 감독이 욕먹는 건 사실인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막 국회의원들이 많이 욕먹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분위기 타가지고 손동열 감독하고 한번 이제 좀 해서 좀 떠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풍을 맞았었어요. 역풍을.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국회도 견제받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실질적 법치지. 위헌법률 심판제도의 어떤 이제 절묘한 어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국회도 견제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쉽게 근데 위헌 결정을 너무너무 쉽게 해버리면 너무나 국회 입법권 존중을 또 하지 못하게 되는 권력분립의 정신에 반하죠.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도 하는 거예요.
위헌적인 요소, 합헌적인 요소가 있으면 위헌적인 요소보다는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가급적 입법권을 존중해서 법률의 효력을 지속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근거 없이 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도 할 수 있어요. 이건 효력을 상실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책에 보면 앞부분을 보세요. 그 25페이지 거기 이제 규범통제 구별해가지고 거기 그런 얘기 나오죠. 합헌적 법률 해석은 주로 규범통제 과정에서 문제되나 규범통제와 무관하게 행해지기도 한다. 즉 그래서 규범통제 권한이 없는 국가기관도 합헌적 법률 해석은 할 수 있다. 또한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범통제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이해가 또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규범통제 과정에서 주로 문제된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을 할 때 사실은 많이 문제가 돼요. 위헌법률 심판을 할 때 위헌적인 요소가 보니까 있어. 근데 합헌적인 요소도 있어. 그럼 가급적 합헌적 해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쉽게 하지 말고 가급적 법률 효력을 살리는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규범통제와 무관하게 행해지기도 한다. 각급 법원이 재판을 할 때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재판을 할 때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요. 근데 재판하면서 보니까 법률에 위헌적 요소도 있어. 그러면 이제 가급적 합헌적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규범통제 과정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반드시 규범통제 과정에서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이 규범통제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데 너무 이제 합헌적인 해석만 하려다 보면 규범통제가 약화되는 거예요.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크고 위헌 결정을 할 만한 여지도 있는데 무조건 합헌적 해석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너무 위헌적인 요소가 작은데 쉽게 위헌 결정을 하면 합헌적 법률 해석이 약화되고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연역과 판례 입장 보면 26페이지 미 연방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게 확립이 됐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도 수용 발전시켰다. 우리 헌재 대법원도 다 이걸 받아들여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된 해석, 즉 합헌 해석을 해야 된다. 대법원도 어떤 법률이 한 가지 해석 방법에 의하면 헌법이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 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는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유형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조금 더 설명이 좀 연결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일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밤 내일 아침 오기 전까지 헌법 조문 1회도 꼭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